지난 1년 또는 6개월간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도입이 힘들지 도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단 한번 써봐라. 시원하게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 모든 조직에서 지금 토큰 사용량은 크게 늘었대요. 통계에 따르면 이제 지난 2년간 2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전체 기업의 73%가 그냥 예산 초기 소진, 초과 소진. 그리고 사람이 100번 쓸 대화를 에이전트가 요새는 한 번 쓴대요. 아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토큰을 낭비한다, 에이전트가. 그 다음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요새 토큰 맥싱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밸류 맥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토큰을 많이 쓰면서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늘려보려고 많이 시도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정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웍스 AI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많은 고객사들의 사례를 보고 계신 분을 모셔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에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그 지향점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표철민 AI3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GPT, 클로드, 제미나이, 한국 국산, 업스테이지 여러 모델을 모아서 이제 그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예요. 웍스 AI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저것 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웍스 AI 하나만 쓰면 모든 모델을 다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 뭐 요금도 한도도 정해놓을 수 있고 그런 종량제 기업용 AI 포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성을 또 얘기를 하면은 기능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사실 만들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요새 한국 기업이나 공공이 저희 걸 많이 쓰시는데 한 1000개 정도 기관이 쓰시는데요. 이제 워낙 뭐 매일매일 요청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자주 요청 주시는 것들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즈나 이런 걸 워낙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좀 오늘 여러 개 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토큰 맥싱 시대 라고 할 때 이제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게, 이 얘기 들은 게 올해 초인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요 시대가 저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좀 근데 궁금한 거는 토큰 맥싱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웍스 AI 같은 경우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보통은 그냥 일반 업무에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저희 고객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토큰 맥싱 시대를 거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면 도입하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럴 거잖아요. 사내에서 뭐 이게 왜 필요하네, 보안 걱정은 이제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근데 결국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단 좀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도입하기로 했으면 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를 다들 보고 싶잖아요. 지난 1년 또는 6개월간은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도입이 힘들지 도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단 한번 써봐라. 그래서 시원하게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보면은 어떤 회사가 고민 끝에 이제 도입을 했다 그러면 첫 일주일간은 트래픽 확 찍어요.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랬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확 떨어집니다. 회사에서도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을 해도 일부 AI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 다루시는 분들 아직 안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역시나 이제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트래픽은 첫 주만 찍고 확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고객분들이 이 첫 주 트래픽을 보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막 끄세요. 너무 많이 쓰겠구나 사람들이. 저희가 요새 말씀드리는 게 한 몇 주만 일단 두세요. 그러면 수렴합니다. 진짜 그 회사의 AI 활용 능력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놔두면 진짜 그 업종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때요? 제조업, 건설업, 뭐 서비스업, 뭐 금융업. 근데 이제 망분리가 돼 있는 회사들은 저희 같은 서비스, 특히 이제 외산 AI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망에서는 굉장히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 내부 문서 같은 거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망분리가 안 돼 있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잘 쓰시고,
근데 또 업종도 아무래도 뭐 건설업이나 이제 제조업처럼 컴퓨터 앞에 계신 분이 많지 않은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평균 내면 사용률이 떨어지고요. 각 회사의 관리자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원래부터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보다 지표가 떨어지는 게 나온다. 그럼 저기 인재개발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교육을 하자. 사내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하니 그럼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가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 잘 쓰는 회사도 있어요. 이 첫 주 사용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적었던 점점 늘어나는 매주 늘어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뭐가 달라요? 이미 챗GPT 클로드를 너무 잘 쓰고 있었던 회사들. 그런 데들은 확실히 그냥 개개인이 결제해서 회사에서 아름아름 쓰고 있었는데 왜 회사에서 돈 안 내주지? 이제 계속 건의했던 회사들. 그런 데들은 진짜로 막 회사에서 도입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되게 잘 쓰시죠. 그럼 보셨을 때 그렇게 풀어주고 막 쓰라고 했을 때 서비스 하고 계시는 기능들 많은데 어떤 거에 주로 좀 많이 몰립니까? 이게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MCP 에이전트가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 해도 돼? 신사업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검색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법제처에 가가지고 그 현행법을 뒤져요. 에이전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행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아 이런 걸 해도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전에 그냥 챗GPT가 검색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양질의 답을 주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법제처에 가서 막 뒤져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이 토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양질의 답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업계의 변화죠. 사용자는 한두 문장을 질문했을 뿐인데 그리고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있었잖아요. 요새는 엔지니어링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문장만 치면 벌써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거 프롬프트도 풍성화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한테 연결된 손발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 손발한테 가서 데이터도 맥락에 실어오고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입력한 거는 한글로 100자밖에 안 되는데 국가 데이터처 가가지고 뭐 국가 통계 뒤져오고 벌써 여기에 막 한글이 뭐 500자, 1000자 막 실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는 100자밖에 안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입력 토큰이 많아요? 요새 이런 말씀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 모든 조직에서 지금 그 토큰 사용량은 크게 늘었대요. 지금 뭐 그 통계에 따르면 이제 지난 2년간 2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근데 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토큰 양은 늘 거라고 봐요. 지금 못하는 일들 또 AI가 내년에는 잘하게 될 테니까 지금 AI에게 부탁하지 않는 일들도 내년엔 부탁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사람이 쓰는 토큰도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토큰 맥싱이 뭐 사실 시대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회사 무슨 현관에다가 뭐 우리 개발자들의 어제 토큰 사용 현황 막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리더보드처럼 랭킹으로 해놓고 이런 회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요. 한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자랑인 시절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상 몇 달 해보니까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 회사는 토큰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그렇게 뛰어난가? 경쟁사 대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신이 없어도 저는 몇 달 또는 뭐 1, 2년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영진이. 그냥 우리 회사 AX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이 토큰 맥싱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래가지고 관대하게 풀었을 때의 경영진의 생각과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진짜 뭐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거든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냥 1년 예산을 조기에 다 소진했다. 전체 기업의 73%가 그냥 예산 조기 소진, 초과 소진. 그리고 사람이 100번 쓸 대화를 에이전트가 요새는 한 번 쓴대요. 이게 실제로 트래픽을 조사한 결과 사람이 쓰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토큰 맥싱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했던 조직들이 막상 이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드니까 그럼 지출이 느는 속도 대비 우리가 저렇게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을, 그러니까 좀 천천히 늘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너무 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에이전트의 토큰 사용량도 늘었지, 그다음에 그 객단가도 모델 자체가 점점 좋아지면서 특히 최근에 뭐 페이블라고 하면서 너무 비싼 모델이 나왔고,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내주면 당연히 직원들은 제일 좋은 모델만 쓰잖아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네. 저희도 경량 모델 뭐 다 있지만 당연히 오퍼스 4.8 지금 요새 오퍼스 5만 씁니다. 뭐 내 돈 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큰 맥싱을 주장했던 회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정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속도면 우리 조금 워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뭐 그런 밸류 맥싱, 어떻게 보면 토큰 맥싱을 주장하는 거야말로 약간 그 AI 워싱, 그럴 수도 있다는 인상도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토큰 맥싱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게 해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AI 전사 도입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전사적으로 그냥 사무직들한테 AI 서버하고 준 회사도 있지만 지금 토큰 맥싱의 효시는 사실은 개발팀이잖아요. 그 개발팀들이 클로드 코드 같은 걸 다 전체 보급해가지고 그냥 무제한으로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동안의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게 토큰 맥싱의 가장 기본이었는데, 그렇게 한 것 대비 뭔가 아무튼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이제 비용 걱정이 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은 천천히 가자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변화의 극초기에 있는 거죠, 지금. AX 전환의 시작은 토큰 맥싱이었고, 그냥 그거라도 해라. 그거라도 해서 일단 우리가 토큰에 젖어보자. AI를 많이 쓰면서 우리가 이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챗봇을 만들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좀 할 수 있을지를 탐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다 도입해주고 많이 뭐 써봐라 했던 거라면, 요즘 제가 트렌드가 강의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 강의가 요새는 일절없답니다, 이제. 이제 회사에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더 그럼 구체적이어야 된대요. 업무 프로세스를 진단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돼. 그것도 그냥 예전처럼 에이전트 얘기를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당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그런 강사가 되게 요새는 인기가 있대요. 컨설팅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AI 교육하시는 분들이 요새 그 AX 컨설턴트 또는 FD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수요자들이 너무 성숙한 거예요. 불과 이제 1, 2년 만에 이걸 도입하시는 회사들이 이게 어느 정도 해본 거죠. 그 해본 맥락의 중간 정도에 어딘가에 있었던 거, 토큰 맥싱이. 근데 이제 몇 번 해본 결과 이제는 조금 그럼 오케이, 우리 좀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전 토큰 맥싱이 나빴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거라도 해본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효율화다. 그러면은 가성비 좋게 진짜 우리 회사 업무에 도움되는 걸 해보자 하는 쪽. 이제 양적 성장을 먼저 했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민망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초입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용 행태를 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만드시는 것들 보면 뭐 예를 들어 이메일 대신 써주는 도구, 무슨 뭐 어디에 사업 제안할 때 뭐 쓰는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막 각자 막 만드셨잖아요. 옛날에 벌써 그거는 3년 전에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예전에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에이전틱하게 쓰는 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제안서를 써달라 그러면은 옛날엔 그냥 프롬프트로 AI가 학습한 내용만 읊었다면,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공공 데이터가 연동돼 있어서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제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 KB 부동산 시세 이런 것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지가 알아서 조회해가지고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표까지 딱 만들어 오고, PPT로 만들어 오고, 그리고 뭐 어떤 땅에 대해서 집업만 넣으면은 이 땅의 용도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에 가지고 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보고서 하나 쓰더라도 퀄리티가 올라갔죠. 예전에 못하던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두뇌는 똑똑해졌죠. 페이블 뭐 GPT 5.6 소울 막 난리 나는데 계속 좋은 거 나올 거고요. 두뇌가 좋아져서 전보다 일을 잘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아무리 두뇌가 좋아봐야 우리 회사 데이터 접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MCP 등록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사내 ERP, 그룹웨어 이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쓰는 그룹웨어에서 뭐 나 휴가 몇 개 남았지? 웍스에다 물어보면 가서 자기가 조회를 해가지고 한글 알려줘요, 자연어로. 그리고 우리 팀원들 지금 뭐 근태 뭐 어디서 일하고 있어 하면은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알려주고, 나 지금 2시에 회의 있는데 어디 돼? 그러면은 알아서 뭐 어느 회의실이 지금 가능하고 예약해줘 하면 예약해주고, 나한테 온 전자결제 뭐 있어? 그럼 전자결제 읊어주고, 그거 승인, 이거 반려 하면은 자동으로 처리되거든요. 이런 게 다 사내 데이터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약간 프론트엔드처럼 쓰는 거예요, 웍스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정말 기업들이 편하겠죠. 예전에는 그룹에 들어가서 메뉴를 누르고 뭐 찾아 들어가고 했던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내 데이터, 공공 데이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MCP들 원래 쓰고 있는 일정이나 뭐 M365 뭐 이런 거 다 연동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를 체이닝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토큰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거꾸로 너무 유용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진짜 제가 쓰고 있는 회사들 보면 놀랄 지경이에요. 요새 저한테 거꾸로 와서 보여줘요. 약간 자랑하시듯이 저희 고객들이 대표님 저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아세요? 진짜 놀라요. 그냥 우리는 도구만 드렸을 뿐인데 그 도구를 회사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뭐 SAP를 연동해가지고 원가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매일 아침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워크프로를 짜놨다거나 그 진짜 신박한 제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공장의 DB를 연동해가지고 공장의 어떤 불량률이나 또는 뭐 어제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워크프로를 짜가지고 뭐 사내 팀, 특정 팀만 왜냐면 이 공장 정보를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해야 되는 부서에게만 공유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는 현장을 모르죠. 네. 저희는 그냥 AI 도구를 제공할 뿐. 저희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얼른 이걸 한국화해서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 역할은 토큰 맥싱을 열심히 했던 회사들이 이제 좌충우돌 끝에 사내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보지? 하면서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화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 했었던 사례인데 실제로 지금 기업들에서 AX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뭐 조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와 한화의 공통된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MCP 도구들을 사내 데이터를 다 연동해서 MCP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AI한테 알려줘요.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MCP가 있어. 20가지 정도 MCP를 줬거든요.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에이전트를 만들었더니 처음에는 자율의사결정을 맡겼더니 얘가 잘 못 찾아요. 이런 데이터는 A 지점에 가서 찾아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기 가서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어떤 뭐 경영진 보고용 PPT를 만들어줘 였다고 쳐요. 그러면 그리고 얘한테는 그게 결과 꼴이고 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가 있어. 사내 데이터가 연동돼 있어. 라고 정보를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막 해요. 작업을 막 해서 뭘 가져오는데 옛날처럼 막 순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AI가. 그러다 보니까 너는 뭐가 있고 너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 되게 그 중간에가 블랙박스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하긴 하는데 좀 매번 달라져요. 그 과정이. 그리고 결과도 달라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저 공장의 정보를 먼저 가져와서 했는데 그렇죠. 또는 어떤 공정의 정보를 먼저 가져와서 하고 또는 뭐 중간에 뭘 섞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몇 번 해보다 보니까 토큰 낭비가 너무 심하고 결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던지면 경량 LLM이 앞에서 한번 돌아가지고 먼저 워크플로우를 짜요. 경량 LLM한테 이 여러 MCP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래그십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경량 LLM한테 사용자 질의는 이렇다, 네가 가진 도구는 이렇다,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은 이렇다라는 정보를 먼저 주고 쫙 워크플로우를 먼저 빠르게 만들게 한 다음에 플래그십 LLM한테는 요 워크플로우를 줘요. 그러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토큰도 아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몇 달간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면서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모두가 처음이에요. 좋은 두뇌, 전보다 좋은 두뇌들이 생겼고 LLM이. 그 다음에 이제 그 LLM들에 붙이는 MCP들이 막 생기고 있고, 공공 데이터 MCP, 뭐 사내 데이터 MCP.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짬뽕해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또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이게 지금 모든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진짜 모든 회사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토큰을 낭비한다, 에이전트가. 그 다음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저희는 그 문제를 경량 LLM이 워크플로우 짜는 걸로 풀었다면 어떤 고객사는 그거를 되게 결정론적으로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한번 순서를 알려주는 MCP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 LLM한테 우선 무조건 이 MCP를 호출해.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경량 LLM 호출하는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디터미스틱하게 쭉 일을 진행해서 결과만 던지는 MCP가 있어요. 어떤 그 MCP는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그 에이전트였는데 에이전트는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에이전트였어서 어떤 우리 회사가 저 회사에 투자해도 돼? 이런 거를 경영진이 던지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다트에서 조회를 하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한테 시키지 않고 그냥 MCP한테 던지는데 그 MCP가 굉장히 결정론적으로 딱 순서 1번 다트에서 이 회사 이 정보를 줘야 한다. 2번 뭐 어디 나이스 신용평가에 가가지고 평가 정보에 가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한 기업 정보 비상장사 뭐 기업 정보를 받아온다. 3번 뭐 그거를 가지고 PDF로 된 뭐 문서를 만든다. 4번 그거를 LLM한테 던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1, 2, 3, 4까지 하고 던져진 결과물은 굉장히 일관성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AI가 판단하면은 조금 더 양질 결과물이 뽑히겠죠. 왜냐하면 이
4번까지 이미 돼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또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을 효율화, 자동화 해보자라는 그 목표는 동일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그럼 에이전트나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고,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사내 데이터 MCP를 연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내 데이터 MCP 다 개발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토큰 낭비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또 모두가 지금 실험과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런 중이죠 요새. 이 재밌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아마 영상이 나갔을 텐데 그 황재선 부사장님께 지금 토큰 맥싱에서 밸류 맥스로 가고 있는 이론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 설명 들은 거에 사례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내 MCP를 연결해주고 이런 건 또 IT 팀이 해야 되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이런 에이전트 같은 걸 자기네들이 워크플로우를 알고 있으니까 에이전트 같은 걸 이제 설계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돌려봤는데 화들짝 놀라면 바꿔도 보고, 또 이거를 회사 시스템으로 올릴 때는 또 IT 팀을 거쳐서 공식적인 뭐 시스템을 올린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어찌 보면 다행인 게 AI 열풍이 오기 전에 빅데이터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빅데이터 이후로 이제 업무 자동화 이런 게 잠깐 유행이었고, 네. 그래서 그 조류를 타고 사내에서 이미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해 놓은 회사들은 요새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사내 데이터를 이미 다 디지털화, 다 중앙화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파이프만 꽂으면 되거든요. MCP 파이프만. 그럼 AI한테 바로 줄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요게 구축돼 있지 않은 회사들은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야죠. 챗GPT 나오고 초기에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일단 데이터부터 정리해놔라. DT 해놨던 회사가 유리하긴 할 거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AI가 이 정도로 똑똑하지 않고 도구를 이렇게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해봤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지 않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 효용을 얻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이게 큰 차이가 초반에 AI를 먼저 하셨던 회사일수록 약간 손해본 게 레그로 하셨어요. 아,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레그였습니다. 요즘은 레그 얘기 거의 아무도 안 하지만 한 2년 전엔 모두가 레그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레그라는 기술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제가 300페이지짜리 PDF를 올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우리 회사 인사 규정이 잔뜩 들어가 있어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육아휴직 300페이지짜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단만 청킹해가지고 그 유사도를 가지고 이제 맥락에 실어서 그걸 AI한테 앵무새처럼 생성시키는 기술이다 보니 100% 정확할 리가 없는 기술이에요. 그냥 애초에 그 기술의 태생 자체가. 근데 문제는 지난 2년간 회사들이 왜 이 회사 이 레그는 왜 정확하지가 않아? 왜 엉뚱한 숫자를 뱉어?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애를 가지고 손 붙잡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한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실망했죠. 그때 레그를 열심히 했던 회사들은 AX를 어떻게 보면 1세대 AX 회사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실망하고 그 다음 걸 안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데는 상관없는데. 그럼 좋죠. 근데 너무 빨리 한 나머지 약간 AI한테 실망해서 생성형 AI는 안 돼. 그렇게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근데 요즘은 진짜 아예 할루시네이션이 아예 없거든요. 왜냐면 MCP로 그냥 사용자가 딱 질의를 하면 DB를 쿼리합니다. 사내 DB에 가서 그냥 그 자연어를 SQL문으로 바꿔가지고 딱 DB 쿼리해서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정보를 맥락에 실어다가 AI한테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AI 자체 성능도 올라갔기 때문에 맥락에 실린 걸 갖다가 헛소리를 하지도 않아요. 맥락에 실리는 정보의 품질도 올라갔고 그걸 받아서 생성하는 애의 품질도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AI를 사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시대가 된 거죠. 드디어 이제 MCP 덕분에 꽃이 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